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평택 지제역세권 토지주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산 집회를 강행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호응해 주셔서 큰 힘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 저희들이 상소문 올렸던 내용이 국토부로 가서 일단은 저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로 아마 토지주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우리 박병재 변호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언론에 발표된 LH 개혁 혁신 내용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그 혁신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대통령이 LH 구조개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해서 그 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그 성과물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공공택지를 LH가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는 민간에 분양을 해서 민간 회사들이 그 택지를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왔는데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말고 LH가 직접 그 토지를 소유한 상태로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거나 혹은 임대를 하라.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마진을 공공에 다시 환원하라. 이게 한 가지 큰 그 줄기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LH가 지금 부채가 많은데 166조 중에 120조가 그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공채를 발행해서 토지 보상을 하는데 이 부채 비율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그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별도의 법인이 체결하면 LH 그 부채 중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구조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LH 개혁 혁신 그 내용으로 보면 LH에 미칠 영향 또한 우리한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토지주들한테 그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빨리 받고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LH가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공공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하지 않고 공공 임대 비율을 75% 이상으로 늘리도록 해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LH가 보상금을 지출하고 나서 그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못하고 또 아파트도 분양이 아닌 임대로 돌리게 되면 회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토지보상, 지작물보상, 영업보상에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네. 그 구조개혁안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그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LH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임대할 때 LH가 직접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 법인에게 부과가 되지 LH에 부과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기준으로 166조의 부채 중에 그 120조 정도 되는 부채를 별도의 법인으로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LH 구조 개혁의 내용이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토지 보상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지난 얼마 안 됐죠? 용인 그 반도체 산단, 용인 남사 이제 보상금이 지금 현재 막 나오고 있고 또 재결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용인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그 비슷해요. 지구 지정이 저희가 24년 12월 30날 떨어졌고 용인이 하루 늦게 31일 날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이제 지작물 조사도 시작이 안 돼 있는데 용인은 이제 빨리빨리 성큼성큼 가고 있고 보상금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정도 거기에 보상 물론 기간, 날짜 이런 거는 저희는 뭐 굉장히 많이 뒤처지긴 하는데 그 보상금 그런 액도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용인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이례적으로 속도도 빨랐고 보상도 많이 나왔는데요. 최초 발표가 23년 3월 15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이 2025년 11월 말에 나왔으니까 2년 9개월 정도 걸린 것이죠. 정말 그래서 부럽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네. 발표하고 나서 보상까지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구 지정 전부터 지작물 조사를 실시했고 여러 가지 스피디하게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상도 잘 나왔습니다. 대지가 보통 이제 5년 전에 끝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왕숙지구 이런 데를 보면은 대지가 2배 공시지가의 2배도 안 나온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1.7배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네네네. 이동 남사 반도체에서는 3.4배, 3.7배 이게 제가 수용 재결 저한테 수임을 맡기신 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3.4배, 3.7배 이렇게 나왔고요. 전답이 4.5배, 5.2배 나온 토지도 있습니다. 네네네. 공장도 잘 나왔습니다. 3.5배 나왔고 네, 이제 임야가 조금 적게 나왔는데요. 2.7배, 2.5배. 어쨌든 전반적으로 후하게 보상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일반 그 신도시나 산업단지는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후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삼성이 통으로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LH는 속도만 신경을 쓰면 되었고 보상은 많이 해주고 그걸 삼성에서 다시 회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아니고 사실인 거는 지난번에 이제 진안지구가 이렇게 소송을 LH랑 하면서 저희가 양재 쪽에 거기 그 소송할 때 저희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LH 고윤석 차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때 그걸 여쭤봤더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평택은. 근데 그럼 변호사님 이건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도 그 좀 많이 받고 싶으면 토지 보상 금액을 많이 높이려면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토지주분들이가 우리 대책위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가깝게 받을 수 있는 비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똑같이 LH가 하는 사업인데 어떤 지역은 매수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을 후하게 주고 어떤 지역은 공공분양을 해야 돼서 보상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택 지제 역세권이 지금 LH가 추진하고 있는 어느 사업지구와 비교를 해도 그렇게 처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고덕지구가 개발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보상에서 결코 낮게 나올 이유가 없는 지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 구조개혁 중에 한 가지가 부채 비율을 현저히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춰서 뭐 하겠습니까? 부채 비율을 낮추는 목표는 공채 발행을 쉽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춘 그 효과가 토지주들에게 토지 보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위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제 이런 그 방향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투쟁을 하고 협력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변호사님 그게 제가 그 막상 해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막 그런 대책위 위원장 이렇게 무슨 가짜 소문도 나들고 뒤에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계속 토지주들끼리 이렇게 좀 서로가 그 균열을 이렇게 만들게 하고 단합을 못하게 하는 구조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머리로는 되는데 이 가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책위원장 하면서 누군가를 많이 미워도 해봤고 좌절도 해봤고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거를 아직도 지금 제가 고민하고 이러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은 토지주분들이 단결 많이 해서 계속 이렇게 집회도 하고 저희의 어려운 사정도 좀 전달하고 토지주분들이 많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변호사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